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과만 있으면 내가 너무 작아지는 것 같다고.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고, 생각조차 흐려지는 그런 느낌. 그 사람이 날 억누른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면, 그건 이미 경고 신호입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해도, 아무리 가족처럼 가깝다 해도, 그 관계가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우리가 아닌 감금에 가까운 거예요. 니체는 말합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함께 있어도 나다움을 잃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존중이 느껴지는 사이. 그게 진짜 관계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나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깎고, 진심이라는 핑계로 내 자리를 침범하며, 도움이라는 명목으로 내 선택을 비웃는 사람. 이들은 감싸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천천히 나를 의존하게 만들고 결국엔 그 안에서 무력하게 만들죠. 마치 바람 없는 방 안에 가둬놓고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숨이 막히고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다면 그건 절대 사랑이나 우정이 아닙니다. 그건 우위와 종속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이 참아왔을지도 몰라요. 지속되는 비난과 묵살 속에서도 내가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해왔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려가며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공자가 남긴 말 중에 멀리해야 할 사람은 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오랜 동료라도 당신의 마음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당신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면 그 관계는 언젠가 당신을 무너뜨리고 말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안정을 느끼는가 아니면 불안을 견디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끝을 삼키고 있는가? 당신은 그런 묻힌 감정들을 너무 오래 품고 있진 않았는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은 선을 향한 공동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정에서 당신이 늘 뒤처지고 있다면 그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이끌려가는 겁니다. 다정한 말투에 속지 마세요. 그들이 진심이라 말해도 당신이 계속 아프다면 그 진심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프지 마세요. 그럴 가치조차 없는 관계라면 조용히 멀어지세요. 당신의 고요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관계를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사람이 정한 기준에 맞춰야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 그들은 말합니다. 그건 널 위해서야.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마음속 나는 점점 사라지고 그들의 기준 속에서만 살아가는 내가 남게 됩니다. 니체는 경고했습니다. 남이 정한 도덕은 결국 나를 올가매는 사슬일 뿐이라고. 당신은 정말 자신을 위해 살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와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소모하고 있나요? 그 사람은 늘 정확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널 위해 조언하는 거야. 넌 원래 그런 게 안 어울려. 그렇게 하면 너 후회할걸. 이 모든 말들이 배려라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통제이자 지배입니다. 당신의 말투, 옷차림, 생각, 심지어 감정 표현까지 그 사람 눈에 맞추기 위해 고치고 또 고쳐야만 했던 시간들. 당신은 그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불편해지고 스스로가 낯설어졌을지도 몰라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알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남의 시선을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모르게 된다고요. 관계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 넌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이 말은 당신을 기억해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은
과거의 당신 안에 가두려는 말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변하려는 순간 그 사람이 유독 예민해지고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다면 그건 당신이 아니라 예전의 당신을 사랑한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 입맛에 맞는 당신만을 원한 거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나를 옥죄고 억누르는 손길로 바뀔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사랑, 진짜 우정은요, 내가 나다울 수 있게 허락해주는 것,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실수하고 배울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것, 그 모든 과정을 존중해주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혹시 당신은 계속 허락받아야만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진 않나요? 당신의 자유는 누군가의 표정에 따라 줄어들고 커지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란 자기 자신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고 의존 속에 갇히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 당신 자신을 꾸미고 지우고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관계는 다정한 포장지 안에 숨은 억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발짝 멀어져 보세요. 당신이 진짜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지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너니까 이해해줘. 넌 착하잖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는 알아야지. 이 말들에 익숙해진 당신은 언제부터인가 모든 갈등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감정을 터뜨린 뒤 언제나 당신에게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의 서운함보다 그 사람의 기분이 늘 더 중요했고 당신의 불편함보다 그 사람의 평온함이 우선이었죠. 이런 관계에서 오래 머물다 보면 사람은 자신이 감정을 가져도 되는 사람인지조차 헷갈려집니다. 니체는 말했죠. 억눌린 감정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터지며 그 과정에서 자신도 타인도 상처 입는다고. 당신이 스스로를 침묵하게 만드는 그 순간들, 결국엔 마음의 균열이 되어 돌아옵니다. 왜 당신은 늘 참아야만 했을까요? 왜 그 사람은 당신의 수고와 인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당신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죄책감에 약하다는 걸, 거절당할까봐, 미움받을까봐 스스로를 지워내며 살아왔다는 걸요. 공자는 사람 간의 조화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늘 당신의 양보로 유지되었고 다름이 아니라 복종으로 연결되었죠. 내가 조금만 더 견디면 되겠지. 그 생각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자신에게 점점 무관심해집니다.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게 되고 자기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며 결국엔 자기 자신조차 남의 기분에 맞춰 사는 도구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땐 당신이 사과했고 그 사람이 무례했을 땐 당신이 이해했고 그 사람이 떠날까봐 당신은 더 많이 머물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두려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외로워질까봐. 하지만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경고해왔습니다. 가장 깊은 외로움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찾아온다고. 존재가 무시당할 때, 감정이 방치될 때, 말이 닿지 않을 때, 그 외로움은 진짜 혼자일 때보다 훨씬 더 아프다고요.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아왔습니다. 그 인내가 미덕이라 불릴 수는 있겠지만 당신을 소진시키는 방향이라면 그건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을 때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당신 자신에게 더 집중해 주세요. 너니까 참아라는 말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당신은 참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고 참을 이유도 참을 책임도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불편함은 그저 기분이 아니라 삶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당신이 힘들고 지칠 때는 어김없이 연락이 오고 마음이 무너진 날엔 다정하게 손을 내밀지만 막상 당신이 웃고 있을 땐 어딘가 멀어진 느낌이 드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이 밝을 때보다 무너져 있을 때 더 친절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잘 되는 모습을 기뻐하기보다는 당신이 약할 때 더 편안함을 느꼈던 건 아닐까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상대를 통해 우월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그리고 그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우월한 위치에 서고 싶은 욕망일 수 있다고요. 당신이 기뻐하는 날, 그 사람은 함께 웃기보단 넌 운이 좋았네라며 축소시켰을 겁니다. 당신이 뭔가를 이뤘을 때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라며 시선을 돌렸겠죠. 공자는 사람의 진심은 상대가 잘 될 때 더 분명히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질투는 마음속 어둠에서 피어나고 그 어둠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짙게 드러난다고요. 당신이 넘어졌을 때 다가오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어섰을 때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당신이 웃을 때 그 눈빛을 살펴보세요. 질투는 꼭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선의 피로, 침묵의 거리감, 그리고 이유 없는 태도, 변화로도 드러납니다. 당신이 삶의 주도권을 잡으려 할 때 그 사람은 왠지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었죠. 조언이라는 이름 아래 불안을 키웠고 현실적인 충고를 핑계로 가능성을 깎아내렸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참된 관계는 서로를 성장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요. 하지만 당신은 어쩌면 기쁨을 숨기는 법을 배워야 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티내지 않기 위해 행복해도 조심스러워야 했고 무언가 잘 풀려도 미안해져야 했죠.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기쁨 앞에서 위축되고 성장 앞에서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경쟁입니다. 질투를 감정이라 여기지 말고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그 사람의 시선이 당신을 나보다 아래에 두려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함께 걷고 싶은 것인지 그걸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관계는 내가 쓰러질 때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라설 때도 같은 자리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당신이 힘들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나요? 그 미세한 마음의 눈금을 지금은 정확히 읽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 너무 실망이야. 이렇게까지 말하게 만든 내 책임이야.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말을 꺼낸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감정을 무기 삼아 상대를 조종하는 사람은 늘 피해자의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자신은 상처 입었다고 말하지만 그 상처가 당신의 침묵을 요구할 때 그건 위로받아야 할 감정이 아니라 지배의 도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감정은 다스릴 대상이지 타인을 휘두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그 사람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해 당신을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난 그냥 서운했을 뿐인데 왜 너는 이렇게 민감해? 그 말은 너무 상처야. 근데 뭐 어쩌겠어. 이런 말들은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듯 하면서도 당신을 주저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불러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이 정직하지 않으면 마음도 흐려진다고. 관계 속 언어는
마음의 지도입니다. 그 지도가 늘 당신을 돌아가게 만들고 당신의 감정을 왜곡하게 만든다면 그건 당신이 중심이 아닌 관계란 뜻입니다. 그 사람은 늘 다정한 말투로 나는 널 이해해라며 시작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당신의 사과였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고 항상 그 사람의 기분에 눌려 끝내 말을 삼키게 되었죠. 그 침묵은 쌓이고 쌓여 당신을 더 둔감하게 만들었고 결국엔 무엇이 불편한지도 모른 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워왔습니다. 니체는 자주 물었습니다. 이 고통은 누가 만든 것인가? 그 질문은 우리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감정에 얽매여 살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누구의 삶을 대신 살아주고 있는 걸까요?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기분이야 라는 말은 진심 같지만 폭력입니다. 그 말은 감정을 분리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감정을 나누는 것이지 감정의 무게를 상대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이 비난으로 되돌아오지 않아야 비로소 그 관계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이란 서로의 고통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오히려 당신의 고통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죠. 오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지고 타인의 감정은 그들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고. 그 말을 마음속에 품고 누군가의 죄책감 조작에 다시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의 감정을 짊어질 의무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만 제대로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 사람과 대화할 때면 어쩐지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만 하던데 내 친구 누구는 그보다 훨씬 더 했어. 그 말들 속에는 당신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눈빛이 없었습니다. 비교는 겉으론 조언처럼 보이지만 속으론 열등감을 씹는 무기가 되곤 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황인지보다 누군가와의 거리만을 기준 삼는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우위를 확인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자기 삶의 고유성을 잃는다고요. 당신은 누군가보다 뛰어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으로 존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입버릇처럼 들리던 말. 나는 널 위해 하는 말이야. 너도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어. 이 말들은 처음엔 자극처럼 들렸지만 점점 독처럼 당신 마음을 잠식해갔죠. 공자는 비교가 아닌 조화를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리듬을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사람 사이의 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의 리듬을 무시한 채 자신이 정한 기준을 강요했을 뿐이었죠. 비교 속에선 나의 장점이 무시당하고 나의 성장은 축소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수록 내가 뭔가 잘못 살아왔나 하는 막연한 불안이 따라붙는 이유는 그 감정이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단언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자유를 주는 관계라고. 그리고 그 자유는 자신을 스스로 긍정할 수 있는 공간에서만 자란다고요. 당신이 어떤 성과를 이뤄도 그래도 누구는 더하던데라는 말을 듣고 있다면 그건 인정이 아니라 평가입니다. 인정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평가는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 차이를 당신은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 삶의 목적을 이루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비교 속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죠.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빛으로 살아가야 비로소 그 목적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속도를 따라가느라 당신의 길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누군가의 인정이 간절해서 당신의 자존을 내려놓고 있는 건 아닌가요? 비교는 끝이 없고 그 끝에는 언제나 상처뿐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당신 안에 열등감을 심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틀 안에서 스스로를 재단하게 됩니다. 그 틀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프레임을 벗어나야 당신은 비로소 온전한 자신으로 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나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았으면 괜찮은 하루, 기분이 안 좋았다면 온종일 눈치 보는 하루, 당신의 마음은 언제부터 그렇게 누군가의 날씨에 따라 흔들렸나요? 그 사람의 표정 하나에, 목소리 높낮이에, 말끝에 담긴 뉘앙스에 당신은 늘 긴장했고 괜히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자 돌아보는 날들이 반복되었죠.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조차 다루지 못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흔들 수 있다고. 그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땐 너무 다정했지만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땐 당신을 방패 삼아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공자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중함이라 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주변 사람을 상하게 만들고, 신중함을 잃은 감정은 폭력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요. 당신은 그런 사람 곁에서 늘 긴장했고, 늘 참았고, 결국엔 감정이 고장난 사람처럼 자기 마음조차 읽지 못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감정이 있는데 왜 내 기분만 맞춰줘야 해? 이런 말을 한 번쯤은 속으로 되뇌었겠죠. 하지만 정작 말로 꺼내진 못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또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될까봐.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의 불안정에 마음을 맡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면의 평정은 외부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그 사람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 하루의 온도를 좌우당간 흔들리는 불안정한 공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기분이 좋길, 그 소망이 하루의 시작이라면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의 감정에 인생을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관계란 서로가 서로를 자유롭게 만드는 연결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자유를 오히려 구속으로 경험하고 있죠. 그 사람과 있으면 자꾸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굳고 어디에도 발을 딛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감정의 불균형이 아니라 존재의 왜곡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기분을 감지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에는 무뎌져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신의 마음을 외면한 사람은 결국 타인의 감정에 사로잡힌 존재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의 평온은 누구의 기분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되찾을 때 비로소 관계는 평등해지고 그제야 진짜 함께라는 것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했을 때 눈물을 참으며 꺼낸 이야기들에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듯 보였지만 정작 며칠 뒤 당신의 그 고백은 다른 이들의 입을 통해 돌고 돌아 들려왔죠. 아팠던 기억이 이야기거리가 되고 당신의 상처가 그들의 모임에서 동정 혹은 조롱의 주제가 되었을 때 당신은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을 겁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때때로 남의 고통에서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려 한다고. 당신의 아픔을 곁에서 바라보며 나는 저만큼은 아니야라는 안도감을 누리던 이들. 그들은 결코 당신의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은 나누되 흘려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의 고통을 오래 품는 척하면서 그 고통을 소비하는 이들. 그들은 타인의 슬픔을 통해 자신의 감정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람됨은 타인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낼 때 나타난다고. 그 사람은 당신의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을 품은 게 아니라 사용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아픔은 결코 누구의 연민이나 위로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건넨 깊은 질문이며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왔던 건 진심에서 비롯된 연대가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고 소비하고 우월감을 느끼기 위함은 아니었을까요? 그래도 나는 널 이해해. 그런 일로 힘들어했어? 이 말들 속엔 다정함이 아니라 은근한 깔봄이 있었고 공감이 아니라 감정적 거리두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이란 서로의 선을 바라보며 함께 더 나아지려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슬픔을 소재 삼은 그 사람은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감정적으로 눌러놓고 있었던 것이죠.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이 친절하다는 이유로 당신이 그것을 쉽게 구분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정한 언어로 감정을 파고들고 겉으론 당신 편인 척하며 속으론 당신의 상처를 재료 삼는 이들. 그들은 상처가 낫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덧나기를 바라는 듯 말을 꺼내고 회상하고 다시 끄집어내며 당신을 그 슬픔 안에 붙들어 두죠.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진짜 위로는 말수가 적고 진짜 공감은 기억에 남지 않으며 진짜 연대는 함께 울기보다는 다시 웃게 해주는 데 있다는 것을. 그 사람 곁에서 당신의 상처가 낫지 않고 오히려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치유가 아닌 착취입니다. 지금은 그 감정의 무대를 조용히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의 감정적 배경음이 되어선 안 됩니다. 당신이 용기 내어 힘들다고 털어놓았을 때 그 사람은 잠깐 듣는 듯 하더니 곧 자신의 이야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나는 더 심했지. 내가 힘들다지만 나는 지금 더 죽을 맛이야. 그 순간 당신의 아픔은 조용히 눌리고 어느새 상대의 고통이 더 큰 듯 보이게 되었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란 상대의 말에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늘 자신의 감정을 먼저 앞세우고 당신의 말을 삼켜버리는 방식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선 당신은 늘 조연이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결국 결론은 그 사람 이야기로 흘러가고 당신의 감정은 중간에 끊겨버린 채 제대로 꺼내보지도 못한 채 돌아서야 했죠. 공자는 말했습니다. 경청이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일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듣는 척하면서 결국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꺼낸 틈을 타 자신의 상처를 과시하는 방식으로요. 니체는 경계했습니다. 약자를 연기하면서 타인을 조종하는 사람들, 자기 고통을 방패로 쓰는 사람들, 그들은 도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관심을 붙잡아 두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관계에서 당신은 늘 뒷전이었고 늘 위로하는 사람이었으며 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바랐던 건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더 크게 느끼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이란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자기 자신을 비추는 과정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을 거울 삼지 않았고 그저 감정의 무대장치로만 삼았습니다. 관계란 감정의 균형 위에 서야 합니다. 서로 기대되면서도 서로를 눌러서는 안 되는 것.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이 기댈 때마다
더 무겁게 눌러왔죠. 그래서 당신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감정을 아예 꺼내지 않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 내가 말할 자격이 없다는 마음, 그 침묵이 결국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들었을 겁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더 무거워진다면 그건 공감이 아니라 비교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언제나 당신의 감정을 작게 만들고 당신의 존재를 흐리게 만듭니다. 이제는 말할 차례입니다. 그만 좀 당신 이야기만 하라고. 내 고통도, 내 말도, 내 시간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침묵은 관계를 지키지 못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끝없는 청중이 될 뿐입니다. 그 사람은 늘 무언가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투, 옷차림, 표현 방식, 성격까지. 그건 좀 별로야. 넌 왜 항상 그렇게 해?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그 말 끝에는 늘 넌 지금으로는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었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 의미를 지닌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을 더 나아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더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공자는 조화를 말했지 동일함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다른 결을 가졌다는 이유로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고 웃음도 줄어들었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틀렸나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되었죠. 니체는 외쳤습니다. 스스로가 되어라. 남이 정한 모습이 되지 말고.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자유는커녕 자기 자신이 미워졌던 적도 있지 않나요? 그는 당신을 바꾸려 했지만 정작 본인은 한 번도 당신이 왜 그런지 어떻게 느끼는지를 진심으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관계란 서로가 서로의 가능성을 존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 곁에서 늘 미완성으로만 존재해왔죠.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말과 나를 바꾸려는 태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모난 모습 그대로, 존재만으로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계속 문제처럼 여겨졌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사랑은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더 나아지는 걸 바라되 지금의 당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꾸준히 바꾸려는 건 자기 삶을 위한 의지일 수 있지만 타인의 시선에 끌려 바꾸는 건 존재의 퇴색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곁에서 당신은 조금씩 당신을 잃어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제는 묻겠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당신의 마음 안쪽을 들여다보세요. 거기 아직도 나는 이대로 괜찮다는 목소리가 작게나마 살아있지 않나요? 그 소리를 다시 키우세요. 그게 당신을 지켜낼 유일한 진실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지혜였습니다.